자,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21일, 오는 21일 이 내용을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유니세프, 그다음 세계 식량 계획 등에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요. 거기서 이제 북한의 모자, 그다음에 영아, 임산부 등의 영양 강화 지원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세프나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한화 약 90억 원을 지원해주고, 그럼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 물품을 영양제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9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인데 지금 그랬습니다. 아이나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이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을 지원하는 건지 이재명 차장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표로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아동 임산부 영양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아무래도 궁핍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아들이 굉장히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영양제라든지 의료품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산업은 이제 백신, 그러니까 필수 의약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 한 450만 달러, 350만 달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총 800만 달러, 그래서 하나랑 90억 원 정도를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런 지금 방침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어치의 지금 아동이나 임산부의 영양 강화를 위한 지원이다. 인도적 지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인도적인 대북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아동과 임산부 지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인도적 지원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의 요청을 이제 정부가 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결정. 저도 그랬습니다. 궁금한 게 800만 달러? 그 큰 돈을 북한에 지원을 한다고? 다행히 그런데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물로 물건으로 주는 거라고요. 유니세프라든지 세계식량기구 계획이 영양제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고 그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주지만 결국은 북한에 전달되는 건 물품이죠. 근데 아마도 현 정부에서 아마 첫 번째 대북 사업으로 이 모자, 임산부 이런 영양을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드레스덴 선언 때 이 얘기를 넣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그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영양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겠다 하면서 똑같은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수층의 반발이 가장 적은 사업을 선택해서 남북 관계가 물꼬를 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북 지원을 하게 되면 인도적인 지원이라 하더라도 항상 글쎄요, 이 깊이 깔려 있는 불신 때문인가요? 북한 정권에 대한 이 전용을 하거나 어떤 이 물건 또 따로 팔아서 다시 또 군비로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은 혹시 쓰지 않을까? 이건 지나치는 우려인가요? 아니, 지나치는 우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요, 우리 정부에서 많은 걸 판단할 때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정무적 판단을 안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전술핵 재배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죠. 그럼 북한은 나만은 안 하는구나. 그 다음 게임하기 굉장히 좋죠. 지난번에 800만 달러인가 600만 달러 북한 인구 조사하는데 지원하겠다 그랬었죠. 네.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인도적이라 그러다.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슬그머니 연기해 버렸죠. 그러면 지금 유엔 기구에서 하니까 우리는 유엔이 하는 거니까 유엔 제재에 해당이 안 된다고 돈을 내려고 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공작하는 국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북한의 커넥션을 가져야만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네. 지금 이거는 국민 감정을 좀 무시한 거고 네. 이때 진짜 정무적인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해도 전술핵을 배치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또 유엔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다. 알겠습니다. 도발하기 좋아지는 걸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종국 시장님은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다른 같은데. 게요. 예. 역대 정부가 북한 그 정권하고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줘가지고 북한 정권이 강해지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현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백신 주고 그다음에 영양실조 치료제 주고 하는 것 자체는 북한 정권을 강화시키지가 않고 북한 주민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또 이렇게 홍보만 될 수만 있으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을 고마워합니다. 현재 지난 9년 동안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한테 우리 정부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를 악선전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무너져도 한국 사람은 같이 안 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북한이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분유와 백신과 영양제를 나눠주면서 이거는 남한 정부가 주는 것이니 고맙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모니터링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네. 유니세프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뭐 유니세프에서도 이제 한국 정부 돈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네. 우리도 뭐 대북 방송이라든가 뭐 대북 전단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BBC도 대북 방송을 시작했어요. 네. RFA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뭔 지원을 했다 이런 걸 홍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제재가 심해지면 북한 체제는 좀 무너질 거라 보기 때문에 네. 무너지면 우리가 주민들을 끌어안아야죠. 네. 안철수 소장님 얘기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약간 상대적으로 다른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유니세프나 또 우리 부피가 어디에서 어떤 국가의 상품을 사서 북한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북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볼 때 뭐 당장 뭐 대한민국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고 외국 상품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돈은 우리가 댔지만 유엔이 사서 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현지 모니터링하러 간 분들이 설명은 하겠죠. 이것은 유엔에서 주는 거다. 그러나 뭐 대한민국이 돈을 댔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뭔가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한류 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남조선 소식에 민감하니까 네. 이거 사실은 돈은 남조선이 됐다. 이렇게 네. 될 경우 이제 그 고마움을 가질 그렇군요. 것이라는 예측이지만 그게 피드백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북한의 우리의 친한 정부를 세워서 네. 그다음에 그거랑 통일하는 게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가 나서 김정은이가 무너지면 친중 정부가 세워지길 원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마련하는 북한의 급변사태 지원 대책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한 몇 달 전에 압록 두만강에서 중국군이 도강 훈련 연습했다는 보도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거냐고 우리 언론에 보도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났을 때 대북 지원을 하는 연습입니다. 네. 우리 한국에 한 3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와 있는데 진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먼저 넘어오죠. 네. 근데 중국이 거의 다 붙잡을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중국이 다 붙잡습니다. 자기네가 관리합니다. 네.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그분들을 향도 삼아서 네. 트럭에 태워갖고 한 4만 대 트럭에 태워갖고 북한 전역으로 들어가서 인도 물품을 뿌릴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유엔에 통해서 한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별 효과 없습니다. 일단 이 안에 우리 뉴스탑10 내부의 패널들 사이에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차장. 예. 지금 북한이 저렇게 6차 핵실험하고 전 세계에서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하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그 상황에서 대북 인도 지원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하필 이때 아마 이 부장까지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계속 코리아 패싱 이렇게 얘기해서 남한이 과연 우리 정부가 한미일 이렇게 동맹 속에서 네. 북한을 제대로 제재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는데 말씀하신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핵무기는 없다, 재배치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게 오히려 유리한 패를 주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까지 얘기하는 게 과연 한미일 동맹 그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다시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는 별개로 정치적인 사안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 지원은 계속 해왔던 것이었고 지금 중단된 지 한 1년 정도 채 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단됐던 원래 계획했던 인도 지원을 다시 재개하는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북 지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래 아이들과 임산부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셔야 계시거든요.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레스덴 선언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유화로 가다가 4차 핵실험할 때 당황해가지고 사드 배치하고 뭐 하다가 엉켜면서 촛불 시위로 무너졌거든요. 네. 지금 그 길을 거의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도 밟고 있어요. 북한이 저런 큰 실험을 했는데도 북한 지원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7차, 8차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해서 급진전할 겁니다. 그러면은 엉켜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무너져도 북한 주민들이 한국하고 같이 살자는 게 아니고 네. 중국하고 살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말이죠. 네. 지난번에 탈북자가 아니고 중국에 나왔다가 잠깐 나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니들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누구하고 살래 물어봤더니까 1등이 중국하고 산다, 2등이 북한하고 산다, 네. 3등이 한국하고 산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북한이 중국으로 안 넘어가게 하려면 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 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이죠.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또 국회에서 의원들과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었고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 의회에 개별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하겠다라고까지 밝혔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다가 직접 저렇게 얘기한 거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송영 국방부 장관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정리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어쨌든 전술핵 재배치라는 건 굉장히 대한민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냥 협상 카드거든요, 분명히. 네. 재배치를 하든 안 하든가를 떠나서요. 근데 저런 협상 카드를 저렇게 대통령이 쉽게 버리면 사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요, 철저하게 NCND로 가는 겁니다.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옛날에 한다면 아주 바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주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장 할 것 같기도 하고 재배치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대통령이 분명히 말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나이브해져가지고 북한이 대남 공세를 하기 매우 좋아집니다. 네. 자, 전술핵 재배치 문제인데 요번에 유엔 제재 결의안, 북한의 유엔 제재 결의안 2375의 마지막 문장이 한반도 비핵화인데 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CVID가 있어요. 네. 완전하고 아하. 검증 가능하고 네.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한반도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는 얘기를 유엔 차원에서 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그 입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적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약간 속았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네.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죠. 그렇죠. 그래놓고 유엔 제재 결의안에 통과됐는데 유엔 제재 결의안에 바로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하. 그렇다는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던졌고 또 말폭탄을 쓴 거군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라는 그런 강수를 던져가지고 네.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한 것이지 네. 한국에 용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저 입장,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핵무장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힌 부분, 이거는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에도 명시된 그런 국제적으로 용인받는, 인정되는, 그리고 인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이야기는 이 순서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계속 하겠다 하면서 똑같은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수층의 반발이 가장 적은 사업을 선택해서 남북 관계가 물꼬를 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북 지원을 하게 되면 인도적인 지원이라 하더라도 항상 글쎄요, 이 깊이 깔려 있는 불신 때문인가요? 북한 정권에 대한 이 전용을 하거나 어떤 이 물건 또 따로 팔아서 다시 또 군비로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은 혹시 쓰지 않을까? 이건 지나치는 우려인가요? 아니, 지나치는 우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요, 우리 정부에서 많은 걸 판단할 때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정무적 판단을 안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전술핵 재배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죠. 그럼 북한은 나만은 안 하는구나. 그 다음 게임하기 굉장히 좋죠.
지난번에 800만 달러인가 600만 달러 북한 인구 조사하는데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인도적이라 그러다. 북한의 핵실험하니까 슬그머니 연기해 버렸죠. 그러면 지금 유엔 기구에서 하니까 우리는 유엔이 하는 거니까 유엔 제재에 해당이 안 된다고 돈을 내려고 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공작하는 국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북한의 커넥션을 가져야만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네. 지금 이거는 국민 감정을 좀 무시한 거고 네. 이때 진짜 정무적인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해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 한 450만 달러, 350만 달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총 800만 달러, 그래서 하나랑 90억 원 정도를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런 지금 방침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어치의 지금 아동이나 임산부의 영양 강화를 위한 지원이다. 인도적 지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인도적인 대북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아동과 임산부 지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인도적 지원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의 요청을 이제 정부가 네. 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아직 결정. 저도 그랬습니다. 궁금한 게 800만 달러? 그 큰 돈을 북한에 지원을 한다고? 다행히 그런데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물로 물건으로 주는 거라면서요. 유니세프라든지 세계 네. 식량기구 계획이 영양제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고 그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주지만 결국은 북한에 전달되는 건 물품이죠. 근데 아마도 현 정부에서 아마 첫 번째 대북 사업으로 이 모자, 임산부 이런 영양을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드레스덴 선언 때 이 얘기를 넣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그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네. 영양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자,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오는 21일 이 내용을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유니세프, 그다음 세계 식량 계획 등에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요. 거기서 네. 이제 북한의 모자, 그다음에 영아, 임산부 등의 영양 강화 지원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세프나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한화 약 90억 원을 지원해주고 그럼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 물품을 영양제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9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인데 지금 그랬습니다. 아이나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이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을 지원하는 건지 이재명 차장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표로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아동 임산부 영양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아무래도 궁핍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아들이 굉장히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영양제라든지 의료품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산업은 이제 백신, 그러니까 필수 의약품. BBC도 대북 방송 시작했어요. 네. RFA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뭔 지원을 했다 이런 걸 홍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제재가 심해지면 북한 지원이 좀 무너질 거라 보기 때문에 네. 무너지면 우리가 주민들을 끌어안아야죠. 네. 안철수 소장님 얘기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약간 상대적으로 다른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유니세프나 WFP가 어디에서 어떤 국가의 상품을 사서 북한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북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볼 때 뭐 당장 뭐 대한민국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고 외국 상품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돈은 우리가 됐지만 유엔이 사서 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현지 모니터링하러 간 분들이 설명은 하겠죠. 이것은 유엔에서 주는 거다. 그러나 뭐 대한민국이 돈을 댔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뭔가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한류 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남조선 소식에 민감하니까 네. 이거 사실은 돈은 남조선이 됐다. 이렇게 네. 될 경우 이제 그 고마움을 가질 그렇군요. 것이라는 예측이지만 그게 피드백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북한의 우리의 친한 정부를 세워서 네. 그다음에 그거랑 통일하는 게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가 나서 뭐 전술핵을 배치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또 유엔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다. 알겠습니다. 더 도발하게 좋아지는 걸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종국 시장님은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다른 같은데. 게요.
예. 역대 정부가 네. 북한 그 정권하고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줘가지고 북한 정권이 강해지면 문제가 되는데 네. 현재 현물로 들어가서 네. 어린아이들 뭐 백신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영양실조 치료제 주고 하는 것 자체는 북한 정권을 강화시키지 않고 네. 북한 주민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또 이렇게 홍보만 될 수만 있으면 네. 북한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을 고마워합니다. 현재 네. 지난 그 9년 동안에 북한 그 당국이 주민들한테 우리 정부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를 악선전해가지고 네. 북한 체제가 무너져도 한국 사람은 같이 안 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북한이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분유와 백신과 영양제를 나눠주면서 이거는 남한 정부가 주는 것이니 고맙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저거는 모니터링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네. 유니세프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뭐 유니세프에서도 이제 한국 정부 노래 도왔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네. 우리도 뭐 대북 방송이라든가 뭐 대북 전단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